미녀와 순정남이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번 48화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해피엔딩을 기다리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주인공이 하반신 마비가 되는 예기치 못한 전개에 시청자들은 지금 새드엔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을 부자로 이끌어줄 겁니다. 지난 47회에서 배우로서의 재기에 실패한 도라는 할머니 손맛을 이어받아 순정 칼국수 가게를 차리고 새 출발을 했습니다. 다행히 가게도 잘 돼 도라는 필승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계속 염탐하던 공진단은 질투심에 불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공진택은 필승의 집을 찾아와 필승의 양자 입양이 법적으로 승인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현철은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냐고 발끈하는데요. 좋아할 줄 알았는데 화를 내자 공진택은 무안해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이에 우리 애교쟁이 마리가 필승 오빠를 우리 오빠 되게 해주시면 저도 딸처럼 잘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빠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현철은 딸 노릇을 하겠다는 마리의 애교에 금세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이쁜 딸이 생기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필승은 공진택으로부터 고고엔터로 복귀하라는 반가운 전화를 받고 이어 현철로부터 네가 이제 공진택의 양자가 됐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현철은 필승의 마음이 불편해질까봐 우린 괜찮다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한편 마리는 여전히 도준을 잊지 못해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도준은 그런 마리를 밀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수연은 마리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그런 엄마를 가진 도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마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마리는 도준이 그런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그건 도준이 잘못이 아니잖아. 이 말을 들은 수연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음 날 진택은 도식을 불러 마리와 도준의 만남을 허락하겠다고 하고 이에 도식은 우린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진택의 마음을 미리 헤아려 말합니다. 한편 도망자 신세가 된 공진단은 자신의 피난처라고 여기고 있던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마저 날아갔다는 절망적 전화를 받게 됩니다. 이제 홍콩으로도 갈 수 없게 된 공진단은 강으로 걸어 들어가며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진단은 엄마와 밥을 먹으며 나 오늘 밤 떠날 거야. 당분간 못 보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서 자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벗어줍니다. 엄마 급할 때 이거 팔아서 써. 이거 1억짜리니까 5천 이하로는 팔지 마. 그리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 울지마 하며 다독이는데요. 빌런들이지만 모자간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게 그려져 보는 내내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공진단이 혼자 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하고 예측했었는데 웬걸 그는 도라에게로 갔습니다. 집 앞에서 필승과 꽁냥거리다 헤어진 도라는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돌아보는데요. 공진단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밥 한번 같이 먹자면서 싫다는 도라를 억지로 차에 태우고 질주합니다. 도라가 내리려고 하자 더욱더 속력을 내던 차는 마주오던 차를 피하려다 그만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고차에서 겨우 기어나온 진단은 저 멀리 쓰러진 도라를 발견하고 의식이 없는 듯하자 당황해 혼자 도망쳐버립니다. 다음 날 다행히도 도라는 등산객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필승은 의사로부터 도라가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편 백미자는 도박판에서 도라의 소식을 듣게 되고 때마침 도박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붙잡혀 철창 신세가 됩니다. 백미자는 도식에게 전화해 내가 도라 간호해야 하니 꺼내달라고 하지만 도식은 이제 우리 인연 끊자고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선 도식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일반 병실로 돌아온 도라는 하반신이 마비된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자 오열하고 필승을 밀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필승은 도라에게 재활치료 열심히 해보자고 달래지만 도라는 모진 말로 그에게 생채기를 내고 그 마음을 아는 필승의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한편 도라의 아파트 CCTV 화면을 보고 박도라를 다치게 한 범인이 공진단이란 사실이 뉴스에 나오고 APP그룹 회사 사옥 앞에선 공진단을 처벌하라는 시위가 이어집니다. 이런 여론으로 스토커법이 강화된 박도라법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뉴스를 보던 박도라가 공진단을 직접 죽이겠다고 병실에서 난리를 부리자 보다 못한 필승이 내가 나서서 네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뛰어나갑니다. 그 길로 필승은 진택을 찾아가 공진단을 잡기 위해 부탁합니다. 필승의 부탁을 받은 진택은 곧바로 홍혜교를 불러 공진단 뉴스로 회사에 피해가 많으니 지금 당장 외국으로 떠나라고 말하며 미리 마련한 돈가방을 건네줍니다. 진택의 속셈을 모르는 애교는 돈가방을 안고 바로 진단을 만나러 갑니다. 공진단은 저 멀리 뒤쫓아오던 필승을 보고 애교의 손을 잡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필승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뒤쫓아가는 모습이 비춰지며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 예고를 보면 진택은 기자회견을 열어 진단의 실체를 폭로하고 계속해서 필승을 밀어내던 도라는 급기야 말없이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과연 필승은 어떻게 돌아와 재회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